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요즘 TSMC에서 중국으로 기술을 유출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삼성이 파운드리에서 TSMC를 따라잡는 데 걸리는 시간은 훨씬 단축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이길 바라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아니땐 굴뚝에 연기는 안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현재 추세로 보면 삼성의 자력만으로도 격차를 줄이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2020년 3분기 기준 TSMC의 점유율이 약 53.9%, 삼성의 점유율은 17.4%로 3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사실 삼성이 파운드리 사업을 오랫동안 해오긴 했지만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SMC는 30년 이상을 파운드리 한 분야에 올인을 하면서 독보적인 최강자로 군림해왔습니다. 파운드리 외에 다른 사업은 일체하지 않고 모든 역량을 파운드리에 집중해왔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가전, 전장 사업, 네트워크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면서 파운드리도 겸해서 해왔기 때문에 TSMC에 뒤처지는 게 당연합니다.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삼성은 지금처럼 파운드리 2인자가 아니었습니다. 2017년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을 보면 TSMC가 51.6%로 1위,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가 9.7%로 2위였습니다. 삼성은 고작 7.3%의 점유율로 4위에 머물렀지만 2017년 5월에 시스템 LSI에서 위탁 생산 사업을 분리해서 파운드리 사업부를 신설하고 나서부터는 이를 갈고 파운드리 사업을 확장시켜 왔습니다. 막대한 투자 비용을 쏟아부은 결과 3년 후인 지금은 3위와의 격차를 10% 이상 벌리면서 TSMC와 양강 라이벌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는 TSMC마저 잡고 세계 1위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온 것을 보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은 지금 약 100조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4년 전에 하만을 인수한 뒤로는 이렇다 할 M&A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분기에는 많은 증권가에서 삼성이 1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못해도 분기당 6조 이상의 영업이익은 꾸준히 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여력은 충분합니다. 삼성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돈이 많다는 거죠.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이 많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분야든지 돈발로만 밀어붙여도 70% 이상은 무조건 먹고 들어갑니다. 파운드리 분야는 특히 시설 투자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계 3위인 글로벌리 파운드리조차도 7나노 공정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입니다. 7나노 이하로 진입을 하려면 EUV 노광 장비가 필수인데 기계값이 대당 2천억 정도 합니다. 돈만 있다고 당장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작년 자료를 보니까 EUV 독점 공급사인 네덜란드 ASML에서 1년 동안 총 30대의 EUV 장비를 출하했는데 그중 15대를 삼성에서 주문했다고 합니다. 아마 나머지 물량은 거의 TSMC에서 가져갔을 겁니다. 그럼 순수 EUV 장비 값만 3조라는 얘기인데 도대체 반도체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공장도 지어야 되고 공업용수도 확보를 해야 되고 인력도 뽑아야 됩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다고 해도 TSMC에 몰려있는 고객사를 뺏어와야 되는데 반도체의 특성상 파운드리 업체를 바꾸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삼성전자를 제외한 업체들은 이미 7나노 진입을 포기한 상태이고 삼성전자만이 유일하게 TSMC와 맞짱을 뜨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TSMC를 잡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최근 삼성의 행보를 보면 희망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와 퀄컴을 고객사로 확보했고 구글과 시스코는 아예 삼성이 개발부터 파운드리까지
다 관여를 합니다. IBM과도 이미 몇 년 전부터 협력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데 최근 서버 CPU 수주를 따냈죠. 삼성에서는 평택 고덕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최근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반도체 공장을 지금 또 짓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투자 규모만 거의 100조에 육박하고 2030년까지 계속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대만 언론에서는 삼성의 5나노 수율을 문제 삼고 있는데 삼성에서는 공식적으로 수율에 문제가 없다고 이미 밝혔고요. 이미 3나노 개발까지 들어간 상황입니다. TSMC와 삼성은 현재 기술적 수준이 비슷하거나 TSMC가 약간 앞서 있는 정도인데 넘사까지는 아니고 충분히 극복 가능한 수준입니다. 반도체의 전체 생산량 대비 양품의 비율을 보통 수율이라고 하는데 반도체에서는 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텔에서 7나노를 연기한 이유도 사실 수율이 너무 낮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수율이 낮다는 것은 불량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수율이 낮으면 생산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자, 수율은 TSMC가 삼성보다 약간 앞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TSMC가 40% 이상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높은 수율이 한몫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반도체를 보호하고 전기적인 신호로 연결하는 작업을 후공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TSMC가 삼성보다 앞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아무래도 30년 넘게 1위 자리를 지켜온 만큼 파운드리 분야에서만큼은 삼성보다 TSMC가 한 수 위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도 TSMC 못지않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퀄컴의 주력 제품을 생산할 정도면 기술력은 이미 검증됐다고 봅니다. 비록 점유율에서는 TSMC에 많이 밀리고 있지만 이건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좁혀질 문제입니다. 이미 TSMC는 주문량이 꽉 찬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점유율을 끌어올리기가 아주 어렵죠. 물론 새로운 공장을 지으면서 몸집을 불려나가겠지만 후발주자인 삼성만큼 급속도로 확장해 나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지금도 고객사를 늘려나가면서 공장도 무지막지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TSMC보다는 삼성 파운드리가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고객사를 하나둘 확보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다 보면 분명히 점유율은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최대의 변수는 지금 TSMC 기술 유출인데 TSMC에서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인 SMIC를 통해서 기술을 유출했다는 루머가 계속 지금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웨이의 연관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에 화웨이까지 연관이 되어 있다면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도 연루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화웨이는 5G 통신 장비 세계 1위, 스마트폰 세계 2위로 삼성전자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하이실리콘은 올해 1분기에 모바일 AP 점유율 2위로 껑충 뛰어오르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을 제쳤습니다. 삼성전자도 엑시노스라는 모바일 AP 설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실리콘 역시 삼성과 경쟁 관계에 있죠. SMIC는 중국 기업으로 파운드리 점유율 세계 5위입니다. 현재 14나노 수준의 기술력으로 삼성보다는 한참 뒤떨어져 있긴 한데 어찌됐든 삼성 파운드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기업들과 삼성은 반도체 분야에서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경쟁 관계로도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정말 TSMC가 중국으로 기술 유출을 했다면 아마 미국의 보복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은 엄청난 반사 이익을 얻을 겁니다. 일단 미국에서 화웨이는 지금 거의 고양이가 쥐를 때려잡듯이 족치고 있고 SMIC에도 추가 제재를 들어갈 분위기입니다. 만약에 SMIC에도 제재가 들어가는 것이 TSMC의 기술 유출과 연관이 있다면 단기적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삼성전자에게 엄청난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를 하면
만약 기술 유출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만의 TSMC와 중국의 SMIC 추락으로 인한 삼성 파운드리의 반사이익, 그리고 화웨이와 하이실리콘의 추락으로 인한 삼성 시스템 LSI와 네트워크 사업부의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삼성의 행보를 봤을 때 자체 역량만으로도 충분히 밝은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G의 나노 IPS 패널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모니터에 있어서만큼은 LG 국뽕은 OK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반도체에 있어서만큼은 삼성 국뽕도 OK라고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 없는 국뽕은 정말 꼴불견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지만, 이유 있는 국뽕은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전자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저는 파운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메모리 반도체지만 길게도 아니고 10년 후만 해도 아마 파운드리가 삼성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저는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운드리 사업이 정말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1위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덤으로 많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오늘은 제가 파운드리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많이 다룰 겁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요즘에 인텔 이슈도 있고 TSMC의 기술 유출에 대한 루머도 있고 파운드리 업계에서 정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안개 속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어떻게 잘 헤쳐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